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처럼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는 20세기 중반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빅뱅 이론에 비판적이었는데요. 당시 우주에 대해 알고 있던 지식 수준에서 빅뱅설 지지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요한 의문 중 하나가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세기 전과 달리 우주에 대한 지식이 현격히 높아진 현재에도 이 질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저희 토픽에 잘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젊은 우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빅뱅 자체를 볼 수 없고 하물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연구자들의 계산에 의해 추측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빅뱅은 무엇이었는지, 빅뱅의 순간과 그 직후 우주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빠른 시간은 플랑크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빅뱅 후에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시대의 우주 반지름은 극히 작았지만 매우 고온, 고밀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플랑크 시대 후 대통일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로 이어졌지만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 시대가 모두 지나는 동안 우주는 끝없이 넓어지고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플랑크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빅뱅의 순간, 우주는 초기 특이점이라는 상태에 있었고 그때 물질의 밀도와 온도는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골치를 썩이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학에서는 밀도가 무한하고 온도도 무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그래요. 특이점을 지난 뒤, 예를 들어 플랑크 시대를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특이점과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걸까요? 나이 든 우주.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든 찾기 위해 반대편, 즉 과거에서 미래로 방향을 바꿔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종안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 이미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부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빅크런치 이론을 사용해 볼게요. 우주는 빅뱅의 순간부터 팽창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최근 50억 년간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은 암흑 에너지로 이는 팽창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장래 우주를 수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확산되며 그대로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에도 중력에 의한 우주 수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조만간 우주의 수축이 초래할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은 붕괴되어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고 곧 그 블랙홀끼리 합체합니다. 최종적으로 우주는 급속히 수축해 특이점이 되고요. 맞아요. 바로 그 특이점에서 과거 우주가 태어난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여기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빅뱅보다 이전, 즉 특이점까지는 지금 있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우주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른 우주는 빅크런치를 맞이했고 그 전까지는 팽창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시 빅뱅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걸까요? 무한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주는 탄생하고 늙고 죽어간 뒤 전설의 불사조처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크파이로틱 우주, 불에서 탄생한 우주. 이 사이클릭 우주론이 유일한 가설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원래 빅뱅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빅뱅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담한 가설 중 하나는 우주가 불에서 탄생했다는 고대 그리스의 사고방식 에크피로시스에서 명명된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입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다원 우주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차원 공간에 떠있는 브레인, 즉 3차원의 물체입니다. 우주는 두 개의 텅 빈 브레인이 충돌하여 생겨난 것이죠. 충돌 결과 브레인 중 하나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이것이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의 방출이야말로 빅뱅이었다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은 현 이론에 관련되는 다른 이론이 그렇듯이 매우 난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주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브레인은 빅뱅 전까지 쓸쓸하게 텅 빈 우주 공간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혹은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치즈 같은 우주. 이 기발한 가설을 떠올린 사람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드미트리비치 린데 교수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원래 무한하며 다수의 스칼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주 안에서 스칼라장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 부분에 팽창이 시작되고 거기서 물질의 생성이 시작됩니다. 너무 복잡해졌나요?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구멍이 뚫린 치즈 덩어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 구멍은 발효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잘 상상해 보셨나요? 카오스적 인플레이션 모델로 알려진 린데의 모델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치즈 덩어리는 다시 말해 온 우주입니다. 치즈 구멍, 즉 거품은 온 우주의 각 지구입니다. 그런 거품 중 하나가 우리가 사는 관측 가능한 우주 또는 가시 우주예요. 이 거품의 형성이 빅뱅에 해당합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린데 이론에서의 빅뱅은 전 우주를 낳은 것이 아니고 전 우주의 관측 가능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빅뱅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 무한한 카오스 속에 있던 많은 스칼라장 중 하나이고 그것이 우리 우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은 우주.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가설을 주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 스몰린입니다. 그는 우주, 아니 정확하게는 우주들 또한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스몰린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사실 새로 태어나는 우주의 요람입니다. 사상의 지평선 맞은편에는 다른 물리법칙에 지배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우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물리법칙은 블랙홀을 낳은 원래 우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우주에서는 거기에 있는 블랙홀 수만큼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주에 따라서는 블랙홀의 형성이 그 우주의 물리법칙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식 우주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산에 가까운 우주에 사는 것은 어쩌면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스몰린의 이론이 맞다면 빅뱅은 부모에 해당하는 우주에서 블랙홀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의 우주 물리법칙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질량의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항성이 폭발하고 붕괴한다고 생겨나지는 않아요. 어쩌면 이는 부모 우주의 첫 단계에서 태어난 초대 질량 블랙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반대로 부모 우주의 마지막 단계에서 팽창이 끝나고 수축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물질이 정리되고 생겨난 거대 블랙홀 중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껏 정보를 가득 담아봤는데 오늘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는 이번 영상도 즐겁게 제작했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또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주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